두 권의 작은 책자는 하나는 그림이 쓰고 하나는 내가 쓴 것인데 이 두 책자만이 이 논쟁 뒤에 지금껏 남아있는 것으로 다른 것은 전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소예언자는 아무리 내가 부인을 해도 오랫동안 내가 쓴 것이라고 믿어져 왔는데 이것은 농담 정도로 생각되어 필자에게는 아무런 화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음악에 관한 편지는 진정으로 받아들여져 전 국민이 내게 맞서 일어났다. 자기 나라 음악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 팜플렛이 일으킨 뜻하지 않은 반응을 쓰려면은 타키투스의 부실해야만 할 것이다. 때마침 고등법원과 성직자와의 대논쟁이 있을 때였다. 고등법원은 해산된 직후여서 내분이 절정에 달해 있었고 모든 정세는 다가오는 폭동의 징조를 말하고 있었다. 이런 때에 나의 팜플렛이 나온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다른 싸움은 잊혀지고 사람들은 프랑스 음악이 위기에 놓여있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어 폭동은 나에 대해서만 일어나게 되어버렸다. 이때의 맹렬한 기세로 말하면 국민의 감정은 언제까지라도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았다. 궁정에서는 오로지 바스티유 감옥이냐 유형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었다. 만일 그 당시 재상인 부아이에 씨가 그 어리석음을 일반에게 납득시키지 않았던들 왕의 봉인장이 나오게 될 판이었다. 이 팜플렛이 나라의 혁명을 방해했다고 말하면 그것을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기묘한 일화로부터 오늘까지 15년이 채 못되니 파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직도 사실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았지만 모욕 많은 사정없이 가해졌다. 생명까지도 위험했다. 오페라 극장의 오케스트라 패들은 내가 극장에서 나갈 때 나를 암살할 음모를 진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더 빈번히 오페라 극장에 출입했다. 훨씬 뒤에야 안 것이지만 내게 우정을 가지고 있는 건의 기병대 장교 앙스레 씨가 구경하고 돌아가는 내게 은밀히 호의를 딸려 이 음모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었다. 마침 시에서 오페라 극장을 경영하게 된 직후였다. 파리 시장이 내 휘두른 맨 처음의 솜씨는 내 무료 입장권을 앗아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행해졌다. 즉 내가 극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공공연히 나의 입장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돌아오기도 창피하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무대 정면의 간막이 좌석표를 한 장 사가지고 들어갔다. 내가 내 작품을 그들에게 양보해 주었을 때 받은 유일한 보수가 종신 무료 입장권이었으므로 이 부당한 처사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다. 무료 입장은 작자의 누구나가 갖는 특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특권을 이중의 자격으로 얻은 셈이었고 그 위에 또 일부러 뒷글로시까지 입회시키고 이 약속을 정한 터였다.
하긴 오페라 극장의 회계가 보수라고 하며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50루이를 보내오긴 했다. 그러나 이 50루이는 규정대로의 보수에게도 미달될 뿐 아니라 이 지불은 정식으로 약속한 입장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었다. 이 입장권은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의 이면에는 불법과 난폭성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내게 대해 극도의 격분을 품고 있던 대중들까지도 분개해 마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전날 나를 욕했던 사람들도 이튿날은 관람석에서 큰 소리로 입장권을 안는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행위다.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작자가 아닌가. 두 몫을 요구해도 좋다 하고 호통을 치는 형편이었다. 누구나 남의 일에는 정의를 사랑한다는 이탈리아 격언은 참으로 지당한 말이었다. 이런 처사에 대해 나로서 취할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상대가 규정된 보수를 치르지 않았으므로 이쪽에서는 그 작품을 회수하는 것뿐이었다. 이 건에 대해 오페라 극장 관리를 맡고 있는 아르장숑 씨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에 첨부해서 항변의 여지가 없는 각서를 보냈는데 편지에도 각서에도 회답은 오지 않았고 효과도 없었다. 이 부당한 사나이의 침묵에 울분이 끌어올라 그의 성격과 재능에 대해 늘 품었던 하찮은 존경은 다시는 더해질 수 없었다. 이리하여 작품을 넘겨준 보수를 횡령하면서 그 작품마저 오페라 극장의 것으로 만들고 주지 않았던 것이다. 약자가 강자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도둑놈이 되지만 강자가 약자에게 이런 짓을 했을 때는 단순히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뿐이다. 이 저자로서의 금전상의 수입은 다른 사람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액수의 반의 반도 못 되었지만 그래도 몇 해 동안의 생활을 지탱하며 늘 부진했던 악보 베끼기로 인한 수입 부족을 보충하기에는 충분했다. 국왕으로부터 100루이, 뽕파두르 부인에게서 50루이, 이것은 그녀 자신이 꼴렉 역을 맡았던 벨르비에서의 공연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오페라 극장으로부터의 50루이, 비소로부터 판각료로 500프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5, 6주간의 노력을 들인데 불과했던 이 막간극은 내게 불행과 실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져다 준 금액은 20년 동안의 명상과 3년간의 노력을 기울인 에밀에서의 수입과 거의 맞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극에서 얻은 금전상의 위안은 이 작품 때문에 겪어야 했던 한없는 슬픔으로 바꾸고도 모자랐다. 이 작품 때문에 음산한 질투의 싹이 텄다. 이것이 성공한 뒤로는 그림에게서도 디드로에게서도 내가 아는 문학하는 모든 사람에게서도 그 친절과 솔직함과 나를 대하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올바크 남작집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대화를 하지 않았다. 서로 작은 패를 지어 앉아 귓속말로 속은 그림으로 나는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좋을지를 모르고 혼자 멍하니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불유쾌한 따돌림을 견뎌냈다.
그리고 상냥하고 애교 있는 올바크 부인의 언제나 변함없는 대우를 생각해서 그 남편의 무례를 참는 데까지는 참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무 이유도 구실도 없이 내게 덤벼들었다. 그 태도가 하도 난폭해서 나는 다시는 그 집엔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디더로는 거기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거기 있었던 마르장 씨는 뒤에 내 대답이 점잖고 온당한 데에 깊이 감탄했다고 자주 내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는 그날 그 집에 대해서는 언제나 신뢰가 안 되게끔 말을 삼갔다. 그 반면에 남작은 내게 관해서 무엇인가 말을 할 때는 모욕과 경멸의 말밖에는 쓰지 않았고 나를 지적할 때는 그 서생 출신의 건방진 녀석이라고 말했다. 그렇긴 해도 그와 그의 흥미를 끌고 있는 인물에 대해 내가 중상을 했다든가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그런 종류의 말은 그로서도 말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 말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필경은 내 예언과 위구는 실정돼 버린 것이다. 생각한데 나의 이른바 친구들은 내가 책을 낸다, 훌륭한 책을 낸다 하는 것이라면 나를 대범하게 보았으리라. 왜냐하면 그런 명성은 그들에게도 인연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오페라를 만든 것, 그리고 그 작품이 가져온 빛나는 성공, 그것은 그들로서는 대범하게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그러한 앞날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런 명예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뒷글로 한 사람만이 그런 질투에서 초연해 있으면서 오히려 내게 대한 우정을 더욱 두터히 한 듯하다. 그는 나를 끼노 양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소개해 주었다. 거기에는 올바끝이 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친절과 정중한 대우와 애정이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